해의 추식은 한나라 사마천의 사기, 회의몰 열전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로 남에게 아낌없이 관심과 도움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203년, 대장군 한신이 제나라를 평정하고 뛰어난 공을 세우자 스스로를 가제왕으로 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왕 유방은 한신을 회유하기 위해 그를 제왕으로 삼고 초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초왕 항우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한신이 자신에게 의탁했을 때 그를 중용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하급 관직만 주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후 한신은 유방에게 의탁하여 중용되었고 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유방에게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신의 명성이 크게 떨치자 당대의 모든 무장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유방이 한신을 보내 항우를 공격하게 하자 항우는 예전에 한신이 자신의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한신의 전투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항우는 한신을 회유할 계책을 꾸며냈습니다. 항우는 우위 사람 무섭을 한신에게 보내 한왕을 배신하고 초나라와 연합하라고 설득하게 했습니다. 무섭은 한신을 만나자 매우 공손하게 대했지만 한신은 그를 냉대했습니다. 무섭은 먼저 한신을 칭찬했지만 한신은 병법서만 읽을 뿐 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섭이 한신이 자신의 말에 넘어오지 않자 조용히 한신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 장군님, 만약 유방을 버리고 항왕께 귀의하신다면 항왕께서 반드시 장군님을 중용하실 것이고 가장 후한 예물을 보내드리며 지금보다 훨씬 큰 봉지를 드릴 것입니다. 부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신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예전에 제가 항우를 따랐을 때 가장 높은 관직이라 해도 낭중을 넘지 못했고 그저 창을 들고 문을 지키는 수리병에 불과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계책 또한 채택되지 않았으니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나라를 버리고 한나라로 온 것입니다. 한왕께서는 저에게 대장군의 인장을 수여하고 수만 명의 병사를 주셨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옷을 벗어 저에게 입히고 자신의 음식을 저에게 먹이셨습니다. 군사를 운용하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제 말에 모두 따르셨으니 오늘날에 한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왕께서 저를 그토록 아끼고 믿어주시는데 만약 제가 그를 배신한다면 이는 하늘의 이치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죽을지언정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왕께 돌아라셔서 그의 호의를 거두라고 전하십시오. 무섭은 한신에게 꾸지람을 듣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해, 풀해, 옷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의, 옷을 의미합니다. 추, 밀추, 밀어서 건네준다는 뜻입니다. 식, 밥식,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옷을 벗어주고 음식을 밀어준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단순한 나눔,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신, 유방, 항우 이 세 인물의 관계에 주목하셨던데요. 해의 추식은 바로 이 사람들 이야기, 특히 한신하고 유방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건을 아는 걸 넘어서요. 그 안에 담긴 어떤 인정 또 감사의 문화 코드랄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강력한 충성심으로 이어졌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인물 한신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한신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 근데 처음 섬겼던 항우 밑에서는 전혀 빛을 못 봤죠. 그렇죠. 항우는 뭐랄까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 의견은 잘 안 듣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한신이 여러 번 좋은 계책을 내도 항우는 그냥 흘려들은 거죠. 한신한테 직책은 주긴 줬는데 실질적인 믿음이나 기회는 주지 않은 거예요. 한신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내 능력을 펼칠 곳이 없다니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런 점은 뭐랄까 요즘 리더십에서도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뛰어난 부하 직원의 잠재력을 잘 못 알아보거나 의견을 그냥 묵살하는 경우예요. 결국 한 씨는 항우를 떠나서 유방에게 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생기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유방 진영에서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승상 소아가 그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소아가 유방에게 한신이 그냥 보통 인재가 아니다. 이건 나라의 보물, 국시 우상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추천하죠. 유방이 이 말을 받아들인 것,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해이 취식 장면이 나오는군요.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했을 뿐 아니라 직접 네, 자신의 옷을 벗어 입히고 맞아요. 음식도 나눠주고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요. 근데 이게 단순 쇼맨십은 아니었다는 거죠. 훨씬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한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의 전략을 실제 군사작전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거죠. 그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 이런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더군요. 와,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깊은 나를 알아봐주면구나 하는 그런 인정과 신뢰, 이게 바로 지우지은이군요.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한신은 유방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게 되죠. 아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크게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신이 젊었을 때 빨래터 아낙한테 얻어먹은 밥 한 끼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천금으로 갚았다는 일반 천금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에 대한 은혜는 거의 도덕적 의무감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한신의 충성심은 바로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방의 행동이 과연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인재를 얻기 위한 고도의 전략,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감정 투자는 아니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경영학에서 말하는 정서 가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 경험, 예를 들어 인정받는 느낌, 안정감, 편안함, 이런 걸 제공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거죠. 정서 가치. 그렇죠. 유방의 행동은 한신에게 엄청난 정서 가치를 제공했고 그 결과로 강력한 충성심이라는 보상을 얻은 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투자라는 말이 현대, 특히 공적인 관계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상대를 조종하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외 소위 가스라이팅이나 PUA 이런 기법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겠죠. 맞습니다. 핵심은 그 의도와 맥락에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과 관심에서 비롯된 행동인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계산된 행동인가, 또 이게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구축인가, 아니면 공적인 책임과 규범이 있는 상황인가, 이걸 구분해야 하죠. 유방의 행동이 효과적이었던 건 설령 거기에 전략적인 요소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한신에게는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의 가장 깊은 욕구, 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정확히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결국 진심이든 아니면 진심처럼 느껴지게 만든 고도의 전략이든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는 거네요. 이게 바로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는 깊은 신뢰와 충성심을 만드는 비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현대 리더십에서도 직원들의 잠재력을 알아봐주고 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고요. 그렇죠. 해이 추식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일화가 아니에요. 인정과 신뢰가 관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인 셈이죠. 당신이 이 이야기에 주목하신 이유도 아마 인간관계나 리더십에서 이런 알아줌의 힘을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동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진정한 연결감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정답은 없을지 몰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